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쉐보레 임팔라 출시에 나왔습니다. 임팔라는 곧 단종된 알페온을 대신한 플래그십 모델인데요. 소비자들도 많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솔직히 이 차는 한국 GM에서 더 기다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GM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그 스테이츠맨을 시작해서 베리타스, 그리고 최근 알페온까지 플래그십 모델이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잘 팔린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을 미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입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게 됐습니다. 과연 임팔라가 그랜저가 주도하고 있는 이 막강한 준대형 시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한국 GM의 흑역사를 깨끗이 씻어내고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임팔라는 10세대 모델입니다. 1957년도에 1세대 모델이 나온 이후에 60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10번의 변화가 있으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좀 늦게 나왔다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전 9세대 모델만 해도 이렇게 디자인이 지금처럼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릴도 굉장히 좁고 이렇게 뭔가 뭉툭하면서 좀 올드한 느낌인데요. 이번에 이게 2012년, 13년에 나온 10세대 모델인데요. 전면부에 이런 V자 모양의 그 멋있는 그릴, 그리고 아래에 그 공기 흡입구. 이 디자인은 듀얼 포트 디자인과는 좀 다릅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가운데 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분할된 모양인데요. 그 임팔라 같은 경우는 윗부분에 그릴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느낌으로 해서 그릴 디자인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쉐보레 임팔라의 그릴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2.5 LTZ 모델입니다. 여기가 크롬이고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밑에도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크롬을 2개의 플라스틱이 이렇게 덮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을 비추면서 조금 더 빛을 반사해서 화려하게 나오는 거죠. LTZ 같은 경우는요. LT 모델은 그냥 이 그릴만 있는 거예요. 크롬 라인만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델은 임팔라 3.6 LTZ 모델인데요. 원래 3.6 LTZ 모델도 그 2.5 LTZ 모델과 그릴 디자인이 원래 똑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약간 기아차 그릴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요. 이 그릴은 바로 이게 그냥 단순한 그릴 구성이 아니라요. 이거는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등 이런 적극적인 안전 사양을 이렇게 옵션을 추가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런 레이저 판인 거예요. 이것은 한 200 몇십만 원짜리 옵션입니다. 3.6 LTZ 모델에서만 추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오버행이 길어요. 오버행이라는 게 앞 바퀴 차축부터 범퍼 끝까지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닛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요즘 트렌드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즘에는 오버행을 줄이고 휠베이스를 최대한 넓히는 디자인이 이렇게 요즘 최근 트렌드인데요. 이 차는 약간 거기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 굴곡과 이 보닛의 면으로 해서 모든 시선을 이 V자 그릴로 이렇게 모아지게 했어요. 이렇게 딱 전면부를 보면은 저절로 이 아래 이 화려한 그릴 라인으로 눈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램프 라인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 라인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깨알같이 쉐보레 마크가 되어 있고, 아래에는 주간주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공기 역학을 고려한 범퍼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임팔라는 앞뒤 오버행을 늘린 대신 쭉 뻗게 만들어 갖고 길이를 넓혔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급스러움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차 길이는 무려 5m 10cm? 예, 5m 10cm로요. 동급 모델인 그랜저나 K7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제네시스보다도 더 큽니다. 더 길기 때문에 이 존재감이 상당히 멋있어요. 요 C필러 라인하고 이렇게 트렁크로 이어지는 이 면에도 이렇게 라인을 줘갖고요. 굉장히 매끈한 느낌이 듭니다. 좀 투박하다라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진짜 대형 세단을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 수 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잘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면부 디자인이에요. 플래그십 모델에 어울리지 않게 좀 별로예요. 좀 몽뚝합니다. 짜리몽뚝합니다. 뒤쪽에 면을 주고 크롬을 입히고 가로 라인을 길게 하는 등 해서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는데요. 그래도 이 테일램프가 워낙 좀 짜리몽땅하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도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좀 더 플래그십 모델에 맞게 키우고 넓히고 뭐 이렇게 길게 뺀다든가 좀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가장 아쉽네요. 이 차의 디자인은요. 제가 트렁크가 굉장히 넓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러 왔는데 벌써 이렇게 골프백을 채워놨네요. 지금 보기에도 골프백 4개와 보스턴백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와, 오버행이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트렁크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바퀴 축부터 뒤에 범퍼까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 공간을 모두 트렁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프 클럽을 세로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보통 세단 같은 경우는 가로 대각선으로 넣는데 이 차는 세로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4개를 넣고도 남아서 보스턴백을 넣네요. 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솔직히 처음 본 것 같아요. 세단 중에서 굉장히 깊고 넓고, 예, 좋습니다. 임팔라 이 엠블럼 보면은 매우 멋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런닝맨 지석진 씨의 영향으로 그렇게 강인해 보인다든가 약간 그러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약함의 표상인데 좀 지석진 씨가 좀 사과를 해야겠네요. 이 엔진은 2.5리터급 4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요. 뭐 연료 효율성보다는 성능을 뽑아내는 것에 더 많은 중점을 주고 주행 성능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6단 변속기를 장착한 듯합니다. 네, 실내를 보시면요. 뭐 성우나 GM에서는 서운해할지도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 알페온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랩 어라운드 주변을 둥근 반원으로 3자 모양으로 해서 두 운전석과 조수석이 이렇게 독립된 느낌이 나도록 하는 뭐 쉐보레 쪽은 듀얼 콕핏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뭐 알페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글해서 이렇게 그 콘솔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다면 얘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콕핏 디자인을 적용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반듯하게 송풍구부터 해갖고 배치를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접어놨습니다. 뭐 여기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계기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RPM 게이지와 속도 게이지 사이에 가로로 긴 주행 정보창이 들어있고요. 그 위에는 주유량과 뭐 오일 온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작게 2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실내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산꽂이도 있어요. 우산꽂이가 이렇게 작은 우산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산꽂이가 있어요. 우산꽂이가 있는 차는 제가 봤던 차 중에서는 롤스로이스 밖에 없는데요. 그것과 비교는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산꽂이라는 게 있는 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윈도우 버튼하고 이런 그 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 있는 쪽도 그 우드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좀 꾸며진 플라스틱을 적용해 갖고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요. 여기 그 시팅 포지션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바로 있네요. 스티어링 휠은 조금 좀 별론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 스포크 형식인데요. 가로로 긴 2개와 밑으로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데요. 뭐 이 디자인 느낌 자체는 좋아요. 뭐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얇지도 않고 괜찮은데 다만 이 조작 버튼이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딱딱 구분이 돼 갖고
이렇게 누르기 딱 이렇게 눌렀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잘못 누르면은 뭐 눌렀는지 모를 것 같아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데요, 그 잭을 꼽아서 충전을 하고 뭐 이런 불편 없이 여기다가 올려놓기만 하면은 충전이 되니까 정말 획기적인 옵션인 사양인 것 같습니다. 열이 나는 것을 이렇게 식혀주는 기능까지 있다는 거죠. 좀 세심하게 정말 잘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올라가죠. 버튼을 누르면 이 모니터가 올라가고 안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주행 중에는 사용할 것 같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최근 출시된 신형 스파크에도 들어갔던 애플 카플레이가 장착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애플 카플레이만 들어가서 아이폰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쪽 쉐보레 한국GM 관계자에 따르면요, 애플 카플레이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원래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집어넣으면은 뭐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이렇게 방법인 듯 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물론이고요, 뭐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시스템부터 해갖고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보통 이런 거 그랜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런 옵션이 있죠. 하지만 이 옵션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옵션이에요. 추가 비용을 내고 뭐 컨비니언스 패키지라든지 뭐 스포츠 패키지, 일단 패키지를 구입을 해야 추가 비용을 들어야만 했던 사양들이 여기에는 기본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가격 차이는 좀 날 수 있어도 옵션을 더하면은 상당히 임팔라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방금 운전석을 제가 실제로 운전한다는 그 느낌으로 운전석을 세팅을 한 다음에 뒷자리로 왔어요. 와, 엉덩이를 시트 끝에 앉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도 와, 무릎이 이렇게 남네요. 와, 그랜저와 제네시스보다는 전장이 차체 길이가 긴데 휠베이스는 짧단 말이에요. 차체 길이는 한 20cm 긴데 휠베이스는 막 2cm, 5cm 막 이렇게 짧아요. 10몇 cm씩. 그래갖고 그러면은 실내 공간을 많이 희생한 거 아니야? 뒷좌석은 좁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했는데요, 이게 휠베이스가 바로 실내 공간으로 직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넓은 뒷좌석 공간을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준대형 플래그십답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리모트 버튼들이 있어요. 앞좌석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컵홀더까지 두 개가 샤샥 하고 나타납니다. 에어컨 송풍구는 솔직히 저는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라면은 이 콘솔 뒤쪽에 하나 있고 옆에 이런 그 B필러 쪽에도 이렇게 하나가 있어갖고 좀 바람이 좀 더 세게 나왔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쉐보레 임팔라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행사가 다 끝나갔고요, 지금 저희가 나름 민폐를 끼치고 있어 갖고 마음 같아서는 옆에 있는 3.6 모델도 함께 보고 싶은데 지금 이것으로 그 리뷰는 간단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GM의 플래그십 중에서는 가장 상품성이 뛰어나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고 공간 활용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윗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 단계 윗급인 아슬란, 거기서 한 단계 윗급인 제네시스까지 뭐 준대형부터 대형까지 모든 이런 플래그십 세단과 견져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오토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